네, 안녕하세요. JB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어제 나스닥 시황에 대해 설명드리면서 현재 실시간으로 반도체 섹터가 대폭등하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도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개별 기업 소식으로는 우선 애플과 엔비디아 이야기. 이번에 애플이 엔비디아의 GPU가 아닌 구글의 TPU를 이용해서 AI 훈련을 시키기로 했기 때문에 엔비디아의 악재다. 이런 식의 분위기가 시장에 좀 있는 것 같은데 이게 딱히 그렇지는 않거든요. 애플과 엔비디아의 오랜 악연의 역사를 잘 아시는 분들은 제가 지금 무슨 말 하는지 이미 감 잡으셨을 겁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 부분에 대해 이야기해보도록 하고요. 또 장후의 실적 발표를 한 마이크로소프트와 AMD 소식 전해드리면서 현 시장 상황에 대한 저의 개인적인 생각도 말씀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관심 있는 분들은 끝까지 잘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영상 시작하기 전에 멤버십 회원분들께 공지사항 한 가지 전달드리자면요. 저는 아마 오늘 밤에 뭔가에 매수를 들어갈 것 같습니다. 이미 지금 마음속으로 어느 정도 결정을 내린 부분이 있어서 갑작스러운 변수가 튀어나오지 않는 한 높은 확률로 뭔가에 매수를 들어갈 것 같고요. 멤버십 게시물을 2번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게시물은 프리장 시작하고 9시 45분에서 10시 사이에 올리도록 하고요. 두 번째 게시물은 본장 시작하고 11시에서 11시 20분 사이에 올리도록 할 테니까요. 평소 저의 매수 매도를 참고하고 계신 멤버십 회원분들은 해당 시간에 실시간 멤버십 커뮤니티 게시판을 잘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 영상 내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는 장 초반까진 분위기가 괜찮았습니다. 좋을 건 없었지만 그렇게 나쁠 것도 없었어요. 다가올 대형 이벤트들을 경계하는 모습을 띠며 적당히 보합권을 맴돌고 있었는데요. 그러던 중에 갑자기 일본의 메이저 언론들이 일본은행이 이번에 금리를 0.25로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카더라 소식을 전한 거예요. 그래서 이 소식이 들려오자 갑자기 증시는 요동치기 시작했습니다. 지난주부터 빅테크와 반도체를 괴롭히던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이 또다시 강하게 벌어졌다는 거겠죠. 아무튼 이때를 기점으로 증시는 순식간에 폭락하기 시작했고 결국 안 좋게 마무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어제 발표한 주요 경제지표로는 6월 졸지 구인이직 보고서가 있는데요. FOMC를 앞둔 상황에 발표된 고용지표이자 금요일에 나올 노동부의 공식 고용보고서의 선행지표로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나름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전체 수치는 예상치를 상회했지만 그 안에 세부 내용을 보면 우리가 긍정적으로 볼만한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일단 실업자 1인당 채용 공고수는 1.2개로 코로나 이전과 같은 수준인 1.19개와 거의 같아졌고요. 또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결국 중요한 게 민간에서의 일자리 수거든요. 어거지로 끼어팔이 할 수 있는 정부발 공공 일자리가 아니라 근데 아무튼 민간에서는 채용 공고가 10만 2천 개가 줄었습니다. 하지만 공공 일자리가 크게 늘어난 덕분에 전체적으로는 적은 감소에 그쳤고요. 그리고 중요한 게 기업들이 저렇게 일자리 공고를 냈다고 해서 무조건 다 채용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적임자가 없으면 채용을 안 하는 경우도 많겠죠. 아무튼 채용은 전달보다 5.6% 감소한 530만 건이 나오면서 코로나 이후 최저치의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이건 좀 다행인 부분인데 퇴직률이 3.2를 기록하며 전월 3.4보다 줄었습니다. 한마디로 기업들이 고용도 딱히 많이 안 하지만 그렇다고 해고도 과감하게 진행하진 않는다는 겁니다. 딱 그냥 현상 유지만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우리가 졸지에서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 자발적 퇴직률도 3.3% 감소한 수치가 나왔습니다. 자발적 퇴직이라는 건 말 그대로 스스로가 일을 그만둔다는 거고요. 이게 늘어나는 추세일수록 고용시장에선 구직자가 갑이 되는 상황인 거고 이렇게 되면 임금 인플레를 자극하는 요소가 되는데요. 다행히 지금 웬만하면 다들 현재 다니고 있는 직장에 계속 붙어 있겠다는 거겠죠. 왜냐면 나가봤자 일이 바로 구해질 거라는 자신도 없으니까요. 아무튼 그래서 요약을 하자면요. 경기는 적당한 속도로 잘 둔화되고 있음이 다시 한번 확인이 됐고요. 인플레 측면에서 바라봐도 긍정적인 상황이라는 게 다시 한번 입증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제 개별 기업 소식으로 넘어가서요. 일단 애플이 엔비디아가 아닌 구글의 반도체 칩을 사용해서 AI를 개발 중이라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 때문에 엔비디아가 폭락했다고 보긴 힘들어요. 물론 좋지 않던 시장 분위기 속에 한 가지 하락의 요인으로 작용했을 수는 있는데 저게 주된 요인은 아닐 겁니다. 왜냐면 원래 애플과 엔비디아는 서로 앙숙이에요. 특히 애플이 엔비디아를 되게 싫어합니다. 이 둘의 사이가 악연의 역사가 꽤 깊어요. 예전에 애플이 엔비디아 칩 썼다가 제품 평판 되게 안 좋게 추락하고 아무튼 그냥 이 둘은 서로 되게 안 맞습니다. 그래서 곧 죽어도 애플이 엔비디아 칩을 쓰지 않을 거라는 건 너무나도 당연한 상황이었고요. 그리고 실제로 이 소식이 나온 직후에도 엔비디아 주가는 그렇게 타격을 받진 않았어요. 아니 기대치가 있었어야 타격을 받죠. 예를 들어 갑자기 마이크로소프트가 엔비디아 칩을 안 쓴다고 선언해 버린다면 엄청난 타격을 받겠지만 애플이 엔비디아 칩을 쓸 거라고 그 누구도 기대한 적이 없는데 무슨 이제 와서 타격을 받겠습니까? 그냥 어제 엔비디아의 폭락은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에 의한 매도 물량이 터지면서 하락했다고 보는 게 더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장후에 마이크로소프트와 AMD가 실적을 발표했는데요. 일단 마이크로소프트는 EPS와 매출 모두 예상치를 상회했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클라우드의 성장률이 월가 예상치에 살짝 못 미쳤어요. 월가는 클라우드 부문 성장률을 31%로 봤는데 29%가 나온 거예요. 클라우드 매출이 월가 예상치를 하회한 건 2022년 이후 처음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또 2분기 설비 투자 비용도 190억 달러를 쓰면서 전년 동기 대비 무려 77.6%가 뛰었습니다. 구글의 실적에서 우리가 경험을 했지만 이젠 시장이 AI에 돈을 많이 쓴다 그러면 마냥 달가워하는 분위기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런저런 상황들 속에 마소의 주가는 실적 발표 후에 폭락을 했습니다. 그래도 시간이 좀 지날수록 상당히 많이 회복을 하며 마무리했는데요. 결국 이건 것 같아요. 마소의 클라우드 부문 성장세도 아직 꺾인 건 아니거든요. 월가의 예상치에 살짝 못 미치긴 했지만 저덩치의 29%면 여전히 엄청난 성장 중이라고 보는 게 맞고요. 또 구글도 클라우드 부문 성장률이 굉장히 좋게 나왔잖아요. 한마디로 이건 클라우드 부문 사업의 전체 규모가 더 커지고 있다라고 보는 게
맞는 거죠. 그리고 또 마소 같은 경우에는 계속 지금 보안 이슈가 논란이 되면서 클라우드 사업부의 실적이 걱정된다는 말씀을 제가 이전 영상에서 몇 차례 드렸었는데요. 걱정했던 것에 비하면 그래도 상당히 선방했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AMD도 굉장히 좋은 실적을 냈습니다. 딱히 흠잡을 곳 없이 모든 영역에서 예상치를 상회했고요. 특히 AMD가 밀고 있는 MI300X의 예상 매출이 원래는 올해 40억 달러로 잡았었는데 이번에 45억 달러로 상향 조정까지 하면서 시장에 좋은 반응을 이끌어내며 무려 7% 넘게 대폭등을 했습니다. 이번 AMD의 실적이 의미하는 건 상당히 큽니다. 결국 엔비디아의 칩으로 모든 수요를 감당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낙수 효과가 AMD까지 퍼지고 있다는 게 증명이 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아무튼 영상 슬슬 정리하자면요. 지난번 구글의 실적 발표 때도 확인이 됐고 이번 마이크로소프트의 실적에서도 다시 한번 확인이 됐지만 현재 빅테크 기업들은 AI 관련 투자를 줄일 생각이 1도 없습니다. 오히려 계속 늘리면 늘렸지. 그래서 저도 당시에 구글 실적 관련해서 영상에서 코멘트를 하면서 왜 이걸로 반도체까지 억가당하면서 빠지는지 모르겠다. 오히려 구글의 실적을 보면 이번에 AMD와 엔비디아의 실적이 기대되는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드렸었던 건데요. 다행히 이번에 AMD가 실적을 통해 증명을 잘 해줬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계속 반도체와 빅테크가 살벌하게 빠졌던 이유는 역시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이 가장 큰 요인이었구나라는 걸 이쯤 되면 확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말을 반대로 적용하자면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이 끝나고 다시 재투자가 이뤄질 경우에 다른 어떤 종목보다도 빠르게 반등할 수 있는 종목이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왜냐면 일본의 투자자들이 이번에 돈 빼고 앞으로 두 번 다시 미국 주식에 투자 안 할 거 아니잖아요. 결국 언젠간 다시 자금이 들어올 것이고 주가를 끌어올릴 것이기 때문에 그때 가서 또 너무 많이 올랐다고 비싸서 살 거 없다고 징징대지 마시고요. 차라리 이렇게 주가가 좀 많이 떨어졌을 때 기업의 펀더멘탈이 흔들려서가 아니라 단순히 수급적인 요인으로 주가가 억가당하고 있을 때 차근차근 분할 매수 해놓고 있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저는 영상 초반에 말씀드렸다시피 오늘 밤에 멤버십 게시물을 2번 올릴 예정이니까요. 평소 저의 매수 매도를 참고하고 계신 멤버십 회원분들은 오늘 밤 프리장 시작하고 9시 45분에서 10시 사이 또 본장 시작하고 11시에서 11시 20분 사이에 실시간 멤버십 커뮤니티 게시판을 잘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구독자분들 모두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멤버십 회원분들은 오늘 밤에 미국장 시작하면 그때 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